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더 뉴 미니 컨트리맨 하이트림입니다. 미니 컨트리맨 부분 변경 모델이에요. 미니도 되게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주장하는 터라 언제나 이렇게 좀 소폭의 디자인을 개선을 하죠. 소폭으로만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헤드램프라든지 그릴, 그리고 여기 이런 모서리에 각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 그냥 미니라고만 써 있어요. LED 라이트라든지 이런 건 써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안개등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싶고, 이 미니 엠블럼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 바뀐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새삼스럽습니다. 컨트리맨은 SUV라서 그래도 보면은 좀 SUV스러운 요소들을 꽤 대놨어요. 뭐 이런 휠 아치 플라스틱이라든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면 범퍼 하단에도 이 안개등을 감싼 범퍼 장식 있죠. 근데 이건 뭐 어떤 충격에 강한, 데미지에 강한 그런 요소라고 보기보다는 뭐 그냥 SUV니까 아래를 좀 터프한 느낌을 내려고 다른 범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컨트리맨도 S가 있죠. 컨트리맨 S가 있고 또 디젤로 가면 SD도 있는데 걔네는 좀 더 그런 스포티한 룩을 갖게 되고요. 얘는 근데 그냥 노멀 컨트리맨에서 하이트림은 좀 더 고급형 4,470만원짜리고 이거보다 좀 더 싼 것도 있습니다. 옆모습도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옆모습 달라진 거는 정말 모르겠네. 저 개인적으로는 미니 컨트리맨도 그렇고 미니도 그렇고 뭐 3도어든 5도어든 클럽맨이든 그 짙은 녹색 브리티시 그린 그 컬러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오늘 이 컬러도 좋네요. 이거 약간 크림 컬러, 크림 색깔인데 컬러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루프레일도 전에도 이렇게 떠 있었겠죠. SUV니까 이런 요소도, 확장성을 위해서 이런 요소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노멀이라서 타이어 사이즈는 둘드로의 50R18 앞뒤 공통이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콘택트 6가 들어갔습니다. 도어 한번 열어볼까요? 도어도 꽤 넓게 열리네요. 컨트리맨 뒷모습인데, 뒷모습에서는 그래도 여기에 이제 영국 깃발이 들어갔죠. 그리고 보면은 이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이에요.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런 데서도 뭔가 예쁘죠. 라이트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얘는 그 3기통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인데 그래도 그런 기분 좋은 소리를 내요. 지금 어떤가요? 방향지 시등을 켜면 LED인가요? 왠지 LED일 것 같은데. 그리고 후진 넣으면 후방 카메라 좋군요. 라인도 잘 보여주고. 후방 안개등도 한번 볼까요? 후방 안개등은 이쪽 한쪽만 들어오는군요. 그리고 전부 LED네. LED로 램프가 들어갔고 밑에 리플렉터가 있고요. 배기구는 하나. 보면은 스키드 플레이트를 대놔서 저거 가지고 뭐 흙을 치면서 가라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도 열어볼게요. 트렁크 전동식이고 작동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트렁크 공간 달라진 거 없고요. 이건 지금 더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지금 아마 중간 정도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바닥은 2단, 여기 그리고 고정할 수 있고요. 밑에 공간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면 그냥 쇠바닥. 저건 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분의 공간이 있고요. 시가잭은 한 개 있습니다. 도큐멘트 밴드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램프는 모두 LED입니다. 양쪽에 한 개씩 있어요. 그물망도 잘 갖춰져 있고요. 이게 되게 얇으네. 2열 시트 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2열 시트 폴딩은 버튼 따로 없습니다. 앞에서 접어야 돼요. 앞에서 이 스트랩을 당겨야 됩니다. 컨트리맨은 스트랩을 당겨서 폴딩은 하는데 이걸 당긴다고 시트가 확 오지 않아요. 오네? 저쪽은 안 왔는데. 예. 오, 재밌죠? 근데 뭐 저렇게 쓸 일은 없겠습니다. 가운데 시트도 접으려면 얘는 여기에 버튼 있지 않나? 여기 또 스트랩이 또 있네. 가운데 시트 스트랩이 또 이쪽에 있죠. 당겨보면 오우씨,
쥐어 터질 뻔했네. 몸개가 아니에요. 차박 유행하는데 차박은 못할 공간이고요. 그래도 바닥은 거의 풀플랫이 됩니다. 저 앞으로 좀 솟았네. 저건 근데 눕힐 수 있을 거예요. 헤드레스트를 빼면 완전히 거의 풀플랫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식이고요. 금속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닫아보면 심차입니다. 미니는 이 크롬 라인 있죠? 이게 빙 둘러져 있거든요. 전체가 다 끝까지 이 라인이 참 이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니 쿠퍼에서 아주 예쁘지, 컨트리맨은 개인적으로 뚱뚱해 가지고 너무 좀 커요. 그리고 컨트리맨은 2열 시트가 저렇게 좀 세워지거든요. 저건 근데 리클라이닝 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트렁크에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더 실을 수 있게끔 가변식 시트를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시트 얇은 거 보면 이 등받이가 되게 얇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체중 분산이 아주 편한 그런 시트는 아닐 거가 예상이 되죠. 더뉴 미니 컨트리맨에서 달라진 부분은 바깥도 이제 소폭 그렇게 달라졌는데, 인테리어에서 더 많이 차이점이 납니다. 무엇보다 이 계기판, 이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어요. 요거 말고는 뭐 차이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이게 지금 하이트림이라서 그런데, 하이트림이어가지고 이런 피아노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주 그냥 크게 들어갔죠. 그나마 손이 닿는 그런 곳은 아니라서 지문이 막 묻을 일은 덜 하겠는데, 그래도 아쉬운, 뭐 이거보다는 스테인레스라든지 차라리 미니는 직물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시동 버튼은 여전히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막 깜빡깜빡 거려요. 빨리 걸어달라고.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하죠. 예, 뭐 제교도 이랬죠. 시동을 걸어보면 네, 이런 세레모니가 있고, 보여주는 정보는 단출합니다. 트렁크도 닫아볼까요? 트렁크 버튼으로, 도어에 있는 트렁크 버튼으로 닫히나 보죠. 닫히네. 안에선 더 크게 들리네요, 저 닫히는 소리가. 그런데 그리고 도어 소재를 좀 보자면 우레탄이고요. 우레탄, 가죽은 없습니다. 우레탄과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계기판이 이렇게 풀 디지털 방식으로 들어갔고요. 왼쪽엔 엔진 회전계,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아니라, 오른쪽에는 연료계가 이렇게 크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뭐 외기 온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 시간, 기어 단수도 작게 표시가 되고요. 오도미터는 밑에 뜹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변하는 게 있나 보시죠. 크게 변하지 않아요. 스포츠면은 그냥 테두리만 빨갛게 변하고, 디지털 계기판이면 이것도 좀 바꿔주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린으로 가보면 그냥 녹색만 쳐지면서, 이건 이제 에코 마일리지, 보너스 마일리지가 이렇게 밑에 표시가 됩니다. 창문 내려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문 내려줄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일정한 취소. 주소 검색.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와 취소. 취소. 여기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ACC가 아니네. 이게 그냥 CC입니다. 이 많이 혹평 받겠는데요. 자,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크기는 그대로고요.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막 늘어나고 있어 갖고 계속 이런 뉴스가 뜹니다. 주행간에도 계속 떠서 볼보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좀 걸려요. 그리고 여기는 버튼이, 이건 터치도 되는데 이 밑에 버튼들 있죠, 이거를 지금 한 판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밑에 1, 2, 3, 4, 5, 6은 뭐 BMW 차들처럼 여기에 손가락을 꾹 누르지 않고 갖다 대면은 여기에 메모리된 기능이 위에 뜨거든요. 지금은 저장된 게 없어서 할당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핫키라든지 아니면 밴드, 라디오나 이 오디오 모드 정하는 거, 그리고 이거 트랙 넘기는 건데 한 판이다 보니까 눌리는 느낌이 어디를 누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별로입니다. 이건 근데 미니만이 아니라 BMW들도
여기 버튼을 한 판으로 짰잖아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스포츠나 어댑티브나 그 버튼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별로예요. 물론 조작하는 데는 조작하는 데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니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스마트폰 미러링이 무선으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하고 있는데 예, 좋습니다. 선에서 자유로운 건 굉장히 편하죠. 미니를 눌러야 다시 미니 메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더 뉴 미니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 지극히 그런 코스메틱 서저리라고 해야 되나? 아주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본분에 충실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은 양쪽 독립입니다. 밑에 컵홀더 2개가 있고 여기는 USB 포트랑 C가 잭이 자리 잡았어요. 기어 노브 디자인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대로 아주 예쁘진 않지만 잡는 맛은 괜찮아요. 이쪽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랑 조그 다이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메뉴, 맵, 내비게이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건 제 건 아이폰 X인데 이렇게 해서 하면 충전이 되는데 이게 불도 들어오죠. 그래서 더 큰 전화기도, 근데 이게 가로로 긴 전화기는 쓸 수가 있겠는데 옆으로 큰 것들은 못 쓰잖아요. 어떻게 되려나. 올려보면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C타입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 변화 없고요. 여기 밑에는 이 아가일 패턴인가, 저거보다 여기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가일 패턴들을 써놨어요. 컵홀더는 지지대가 없습니다. 미니의 시트는 좋습니다. 저 볼스터도 충분히 튀어나왔고 허벅지 받침까지도 수동식으로 이렇게 연장할 수 있고, 시트 메모리도 2개나 되고요. 보면은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모두 되고 요추 받침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오르간 타입이고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데도 동그랗게 해놨죠. 뭐 디테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닌 이제 듀얼 썬루프라고 하죠. 가운데가 완전히 쪼개져 있으니까. 그래서 선쉐이드도 따로 칩니다. 앞에 거는 이렇게 당기고 뒤에 거는 뒤쪽으로 당겨야 돼요. 미니 컨트리맨의 2열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뭐 이건 2열 시트 리클라이닝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짐을 실을 적에 이제 2열 시트를 좀 당겨서 더 많이 짐을 실을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 가용폭이 있습니다. 이 시트는 얇습니다. 두께가. 이거 참 앉아보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 키는 178cm고요. 그래도 공간은 성인이 앉기엔 충분합니다. 뭐 레그룸도 괜찮고, 여기도 요렇게 파놨잖아요. 여기까지도 이런 원으로 귀엽게. 그리고 헤드룸도 충분히 좋습니다. 주먹 하나 이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숄더룸도 좋고, 그리고 이런 옆에 내다봤을 때 옆 시야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여기가 직사각형으로 크게 뚫려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 데는 그래도 철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 썬루프 때문에 채광성이 참 좋아요. 닫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발 들어가는 공간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군요. 허벅지 받침 길이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죠. 거의 맞아요. 그리고 시트 높이가 좀 높아서 앞에 내다보더라도 이런 시야가 트여 있네. 좋습니다. 컨트리맨 2열 공간은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SUV로서, 그리고 성인 4명, 5명까지도 찡겨 앉으면, 끼어 앉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턱이 좀 튀어나와서 다리는 벌리고 앉아야겠지만 괜찮습니다. 송풍구는 잘 갖춰져 있고 온도는 별도로 조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C타입 포트 2개가 있고요. 빅필러에 송풍구는 없습니다.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보면은 이 쿠션이 헤드레스트는 더 얇으네. 이렇게 얇은 헤드레스트는 또 처음 보네요. 디자인적으로는 예쁜데 그렇습니다. 컨트리맨도 이런 패밀리 SUV로 쓸 수밖에 없는 차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소픽스를 체결해 가지고 카시트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원태가 어린이집에 갔어요. 도어 포켓이 엄청 크게 뚫려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 안쪽을 보면은 마감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생 플라스틱입니다. 예, 크긴 큰데 물건 넣으면 이 달그락 소리가 심하게 나겠죠. 네, 이제 더 뉴 미니 컨트리맨 하이트림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그 전에 이 벨트가, 이 뭉치가 전에도 이렇게 무거웠었나요?
나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거 참 좋아요. 무거워갖고 이게 좀 가볍다 보면은 중간에 어설프게 걸리거나 어설프게 안 돌아가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묵직해져서 좋네.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던 부분일 수도 있어요. 시동 걸어보면 뭐야 이거 내리막길이라 지금 이게 뭐가 텅 신기한데. 다시 해볼게요. 에? 뭐지? 계속 관찰되네. 내리막길에 사이드 잡고 있다가 시동 걸면은 뭐가 턱 치네요. 아무튼 이 3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은 재작년에 이제 미니 클럽맨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이 엔진이 확실히 고속에서는 그런 배기량 때문에 뭔가 좀 힘을 짜는 맛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한 힘을 내고, 하지만 소음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3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가 그래도 뿜어져 나오는 시점이 넓어요. 밴드가 최대 토크가 1480에서 4100까지 나오니까 약 22kg/ms 정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실용 영역에서는 그래도 좀 잘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3기통 엔진을 가진 컨트리맨은 처음 타보는데, 지금 남산 서울길에서 몇 번 달려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좀 꼬부랑길에서 달려보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서울에서 달리기엔 이 브레이크는 셉니다. 초반에 확 올라오는 게 있고. 근데 뭐 브레이크가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멈췄다가 깨어날 적에 엔진이 푸르륵 하면서 깨어나는 느낌이 약간 좀 독특해요. 말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힝 이렇게 푸르륵 하는 소리. 미니는 모든 라인업에서 뭐 컨트리맨을 타든 클럽맨을 타든 아니면 5도어를 타든 그 미니의 고카트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컨트리맨에서는 그 얘기가 좀 예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눌릴 때 지금 바깥으로 눌려가지고 안쪽은 떴잖아요. 그럴 적에도 확실히 이렇게 늘어나는 스프링이 늘어나는 게 뭐 단단한 스프링을 써갖고 좀 덜 롤링이 생긴다고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냥 SUV지 이게 뭐 미니의 그런 주행 질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미니 3도어나 5도어까지만 그런 미니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BMW들과 공유하는 이 플랫폼을 쓰는 바람에 짧은 차대에서 짧은 휠베이스에서 오는 그런 휘몰아치는 아주 그냥 샥샥 돌아나가는 경쾌한 맛은 전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근데 이 차의 방향성 자체가 그런 패밀리 SUV면서 엄마가 운전자가 운전할 때 그래도 운전의 재미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내달리는 맛보다는 좀 이렇게 경쾌하게 돌아나가는 맛을 추구한 차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면 아주 잘 포장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이렇게 콤파스 찍고서 이렇게 빙그르르 원 그리듯이 하는 그런 질감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약간은 좀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담력도 셀 뿐만 아니라 밟고 나서 발을 밟자마자 담력이 이제 멈추는 게 피칭이 시작되다가 좀 더 발을 밟으면 서서히 이렇게 뭐랄까 완만해지는 담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밟았다가 밟으면 이게 더 피칭이 생기면서 되게 좀 짧은 구간에서 담력이 몰려 있는 그런 브레이크예요. 아무래도 차가 껑충한 차다 보니까 이런 앞뒤 움직임은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 조작에 따라서 라이더가 아니 운전자가 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딜레이가 크죠. 엔진 소음은 미니 클럽맨보다는 얘가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미니 클럽맨 때는 그래도 그 엔진 소리가, 원래 근데 미니가 그렇게 시끄러운 차, 조용한 차는 아니죠. 근데 미니 클럽맨에서는 그 3기통 엔진 썼었던 미니 클럽맨에서는 이게 더 시끄러웠어 가지고, 그래도 클럽맨은 미니 라인업 안에서는 고급차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물론 계속 이런 턱을 넘지 않아서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빨래판 지나가거든요. 그래도 꽤 이 아래에서 올라오는 진동 충격 같은 건 잘 걸러지네요. 이게 어떤 차의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피로도도 적게 느껴질 거고요. 물론 풍절음은 꽤 들어오는 게 있지만 적어도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은 차단이 잘 돼 있다. 신기하네. 제가 지금 두 번이 1.5L 3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은 두 번째 타는 건데, 이 엔진 음색이 전보다 더 뭐랄까 기분 좋은 소리로 들리네요. 어떤 미니만의 그런 음색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브레이크는 확실히 세네. 일부러 브레이크를 좀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니가 그런 고카트 같은 게 이렇게 돌아 나갈 때만이 아니라 멈췄다 출발하고 또 출발했다 멈추고 이런 순간에서도 미니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바로 콱 멈추고 콱 출발하고, 그런 걸 연출을 하려다 보니 브레이크를 좀 의도적으로 세게 해서 이게 마치 뒤까지 자연스럽게 쑥 가라앉는 느낌이 아니라 앞이 그냥 콕 박히면서 멈추는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얘는 그리고 시프트 패들은 없는데, 시프트 패들 없는 게 그렇게 아쉽지 않네요. S 모델 가면은 시프트 패들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시프트 패들이 생기죠. 근데 얘 없는 거 없어도 얘는 충분히 좋습니다. 얘는 그리고 올포가 아니에요. 지금 앞바퀴입니다. 그냥 타이어는 그리고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트 6. 아래 위의 움직임은 좁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 타니까 이 1.5 엔진 좋은데 쾌활한 게 있어요. 변속도 지금 아주 잘 맞물리고, 얘가 연비는 그리고 한 11km가 좀 넘죠. 왜 저배기량인데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배기량이면서 지금 출력을 쥐어짜잖아요. 그러니까 연비는 더 좋아질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턱을 타닥 넘어갈 때 느낌은 좋네요. 짜작 잡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야들야들하면서 단단한 느낌입니다. 얘가 가격이 4,470만 원이니까 시장에서 딱 부딪힐 차가 뭐 아우디 Q2라든지 아니면 벤츠 GLA 하고 부딪힐 차죠. XC40 볼보, 그들 중에 강점은 확실히 이런 운전 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도 우수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Q2 타면서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인가? 그게 이제 속도에 따라서 조향각을 좀 더 각을 주는 게 아니라 값을 더 주는 그런 스티어링이었어 가지고 그 기억이 나는데, 이 컨트리맨은 그거보다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면서 민첩함을 전해줘가지고, 이 차야말로 님블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코나가 님블이라는 말을 막 쓰죠. 근데 컨트리맨이 좀 님블하다, 그런 민첩한 느낌이 제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프리미엄 수입차 중에서 강점은 핸들링과 그리고 디자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상으로 더 뉴 미니 컨트리맨 하이트림의 아주 짧은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